자, 51번 문제예요. 저희 교재로는 104페이지 51번 화폐의 시간가치와 이자율 얘기를 해요. 보게 되면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하는데 현재 가치할 때에 특수한 현금의 형태로서 무성장 영구연금이 있고 그 다음 일정성장 영구연금이 있죠. 그때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걔가 무성장인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년 말 시점부터 매년 말 100의 현금 흐름이 무성장하게 영구히 발생해서 매년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항상 일정하다. 그 경우 무성장이고 그 현금 흐름이 영구히 발생하는 형태다라고 했을 때에 걔를 무성장 영구연금이라고 하죠. 그 무성장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년 말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원샷을 당겨주면 이게 무성장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죠. 이걸 지금 필기하고 있으면 안 돼. 당연히 알아요 라고 짜증내는 표정을 지어줘야지. 뭐의 유도 공식 이딴 거 할 생각 없어. 이거지요 하고 나는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일정하게 성장하는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년 말 시점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 100, 그 이후 매년 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일정한 성장률로 이 현금흐름이 항상 성장한다 하는 케이스. 2년 말 현금흐름은 100에서 5%로 한 번 성장하고 3년 말 현금흐름은 거기에서 또 한 번 5%로 성장해 가는 케이스. 이렇게 항상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일정 성장 연금인데 그 연금이 영구히 발생하는 케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일정 성장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그러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1년 말 현금 흐름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로 계산이 되죠. 자, 단 이 값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성장률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되지요? 자, 이때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이 1년마다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2년마다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영구히 발생되는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이 2년 말에 100, 4년 말에 100, 6년 말에 100 해가지고 이후 2년마다 영구히 발생되는 경우. 자, 그때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할인율로 주어지는 게 10%다라고 했을 때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러한 할인율 또는 이자율은 다 연율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가 2년 말에 100을 현재 가치한다면 그 현재 가치는 나누기 1.1의 제곱으로 현재 가치하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할인율, 이자율은 다 연율로 주어지되 우리는 현재 가치하는 기간이 2년마다 현재 가치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 발생하는 2년간의 이자율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는 단리 이자 계산이 아니고 복리 이자 계산 형태니까 1년간의 이자율이 10%면 2년간의 이자율은 21%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2년마다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에 2년간의 이자율인 21% 이용해서 무성장 영구연금이면 100 나누기 0.21 해줘야 되죠. 자, 문제는 현금 발생하는 게 1, 2, 3, 4, 5, 6, 7. 자, 해서 예를 들면 3년 말 시점에 100이 발생하고 그 이후 2년마다 100이 영구히 발생되는 케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걔의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 구할 때에 할인율이 10%면 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연율 얘는 현금이 2년마다 발생이니까 2년간의 이자율은 21%. 따라서 100 나누기 0.21의 형태로 접근할 건데 이때 100 나누기 0.21 하면 시점이 언제? 한 기간 앞으로 끌려왔다. 따라서 1년 말 시점의 가치다. 그 현재 가치 하려면 다시 1년간 더 현재 가치 해야 된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개념이 이렇게 현금을 발생하는 게 1년마다 발생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 근데 현금 흐름이 1년보다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6개월마다 발생 또는 3개월마다 발생하는 케이스. 그 케이스를 우리는 연간 이자 지급 횟수가 혹은 연간 이자 계산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라고 얘기하고 그때 나오는 용어들이 연표시 이자율과 연간 실효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있죠. 자, 이때에 먼저 이자를 계산하고자 하는
기간당 이자율의 개념이 있고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하면 1년간 적용하고자 하는 이자율, 그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이자 계산하면 6개월마다 적용하고자 하는 이자율, 그게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당 이자율. 이때 어떤 사람은 1년마다 12%의 이자율로 이자 계산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6개월마다 6%의 이자율로 이자 계산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3개월마다 3%의 이자율로 이자 계산하겠다 등등이 있었을 텐데, 이때에 이러한 이자율을 표시할 때에 6개월간 6%, 3개월 3%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헷갈린다. 따라서 표시를 할 때에는 다 연율로 단순 환산해서 표시하자. 그걸 연표시 이자율이라고 얘기하죠. 연표시 이자율. 이때 1년마다 이자 계산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1년마다 12%면 그냥 12%라고 표시를 하면 된다. 자, 그런데 6개월마다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걔를 말할 때에는 다 연율로 단순하게 환산해서 표시를 하자. 따라서 곱하기 2 해가지고 12%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율로 말을 한다. 다만 얘와 구분하기 위해서 연간 이자 계산 횟수를 추가로 얘기하게 되고요. 1년마다 12%의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12%라고 연율로 표시하고 1년간 이자 계산 횟수는 한 번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자. 그런데 6개월마다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고자 하는 이자율을 단순하게 연율로 환산해서 12%라고 표시를 하되, 다만 1년의 이자 계산은 두 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연율로 12%라고 표시가 되었을 때에 1년에 두 번 이자 계산하겠다, 혹은 현금이 6개월마다 발생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자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자 계산 기간당 이자율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또한 3개월마다 3%의 이자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말을 할 때에는 연율로 단순 환산해서 표시를 하자. 그래서 12%라고 표시를 하되, 다만 연간 이자 계산은 4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이자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걸 추가로 말해주자. 그러면 연율로 12%가 표시가 되었을 때 1년에 4번 이자 계산한다, 혹은 3개월마다 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이 발생하는 기간 혹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당 이자율은 3개월에 3%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 자, 각각의 조건 하에서 그러면 내가 현재 시점에서 1,000원을 빌려줬을 때에 1년 후에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자, 연표시 이자율은 12%인데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한다면 1년간은 12%의 이자율로 한 번 이자 계산해서 1년 후에 받을 금액은 1,120원이 된다. 자, 그런데 연표시 이자율은 12%이지만 1년에 두 번 이자 계산하겠다, 곧 6개월마다 이자 계산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내가 1,000원을 빌려주는 경우에 1년 후에 받을 금액은 6개월마다 1년간은 두 번 이자 계산이고, 그 이자를 계산하는 6개월간의 이자율은 6%. 자, 따라서 1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은 6개월마다 6%의 이자율로 두 번 이자 계산해서 1,123.6을 받게 된다. 연표시 이자율은 12%인데 1년에 4번 이자 계산하는 케이스로 내가 지금 1,000원을 빌려주는 경우에 1년 후에 받을 금액은 1년간 총 4번의 이자 계산을 할 거고, 그 이자 계산하는 3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 따라서 1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은 1,125.5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표시된 연표시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연간 이자 계산 횟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내가 진짜로 1년간 얻게 되는 이자율은 달라지게 된다. 이때 각 조건 하에서 내가 진짜로 얻게 되는 이자율 혹은 진짜로 부담하는 이자율을 연간 실효 이자율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연간 실효 이자율은 1년의 이자 계산이 한 번인 경우에는 이러한 연간 실효 이자율은 연표시 이자율과 동일하게 된다. 자, 그런데 1년의 이자 계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얻게 되는 연간 실효 이자율은 연표시 이자율과 달라지게 된다. 1년의 이자 계산이 두 번이면 내가 진짜로 얻게 되는 연간 실효 이자율은 12.36%,
1년 이자 계산이 4번이면 진짜로 얻게 되는 이자율은 12.5%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얻게 되는 이자율이 연간 실효이자율, 혹은 돈을 꿀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연간 실효이자율. 자, 이때에 이렇게 1년을 2번 또는 4번 단절되게 끊는 케이스를 이산복리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에 상대되는 개념이 연속복리 이자 계산이라는 게 있죠. 연속복리 이자 계산은 예를 들면 연표시 이자율이 12%인 경우에 연속복리 이자 계산하겠다는 것은 그 기간을 무한대로 쪼개서 이자 계산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연간 이자 계산 횟수가 무한대 횟수인 경우, 그러면 이렇게 연속복리 이자 계산으로 해서 내가 지금 1,000원을 빌려줬을 때에 1년 후에 받을 금액은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12% 이자율인데 n번 나누어서 1년에 n번 이자 계산할 텐데, 그 n번을 무한대로 쪼개겠다는 얘기가 된다. 걔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에는 1000 곱하기 2에 0.12승이라고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이게 연표시 이자를 12%로 연속복리 이자 계산하겠다는 얘기. 그럼 내가 1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은 1127.5가 된다. 다만 우리가 이 계산을 우리 계산기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그림이 연속복리 이자 계산이다라는 것은 기억해두고, 그러면 얘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의 이자율로 연속복리 이자 계산했을 때에 현재 1,000원에 1년 후 미래 가치가 1127.5구나 하는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1,000원은 127.5 나누기 2의 0.12승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12% 이자율로 연속복리 이자 계산했을 때에 1년 후 1127.5의 현재 가치가 1,000원이다 하는 정도는 그림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할 수는 없지만. 자, 좀만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연표시 이자율과 연간 실효 이자율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연간 이자를 계산하는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연표시 이자율과 연간 실효 이자율 중에서는 누가 더 커지게 된다? 같게 된다. 그런데 연간 이자 계산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연표시 이자율과 연간 실효 이자율 중에서 누가 더 커지게 된다? 연간 실효 이자율이 더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 동일한 연표시 이자율인 경우에, 연표시 이자율은 동일한데 연간 이자를 계산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간 실효 이자율은, 연표시 이자율은 동일한데 1년의 이자 계산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간 실효 이자율은 증가한다 아니면 감소한다?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연표시 이자율이 다 12%로 표시가 되었지만 이자 계산 횟수가 더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간 실효 이자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되지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전체 1년치 이자가 120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자를 1년에 한 번 주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60으로 2번 나누어서 주는 것과, 아니면 30으로 4번 나누어 주는 것 중에서는 누가 제일 좋은 거다? 같은 금액이면 먼저 받는 게 좋은 거다. 그게 나의 연간 실효 이자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동일한 연간 실효 이자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연간 실효 이자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간 이자를 계산하는 횟수가 더 커지게 되면 그때의 연표시 이자율은 낮춰도 된다. 그래서 연표시 이자율은 더 낮춰도 되겠다. 예를 들면 12%의 연간 실효 이자율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때 1년의 이자 계산이 2회이면, 1년에 2번 이자 계산이면 꼭 12%를 다 준다고 할 필요 없다. 약 11.86% 정도만 돼도
이러한 연표시이자율로 1년에 2번 이자 계산하면 실효이자율이 12%가 된다. 따라 동일한 연간 실효이자를 발생하고자 했을 경우에 연간 이자 계산 횟수가 더 커진다면 연표시이자율은 낮춰도 되겠다. 되겠어요. 자, 이런 얘기가 105페이지 아래까지 써 있네요. 어때요? 속도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껌이죠. 아니야? 네, 문제는 저 뒤에 한참 진도를 나간 다음에도 속도가 이럴 거란 얘기. 포트폴리오는 CAPM, 뭐 시장 모형, 뭐 자본 구조 이론 뭐 다 이 속도로 갈 거라는 얘기인데 괜찮겠어요?